오늘은 한승헌 구글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신데 저녁인 것 같네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랑 통화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토요일 저녁 6시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일단 자기소개 저희 코리아 헤럴드 독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독자님들. 저는 구글에서 현재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넘어온 지는 거의 한 8년, 9년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LG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석사 과정을 밟으러 미국으로 넘어왔다가 석사 졸업 후에 맨 처음에 직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오피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3년 반 정도 후에 디즈니에 넘어가서 디즈니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즈니에서 이제 또 구글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는 구글 어시스턴트 팀에서 우리 AI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예쁘게 꾸미는 사람, 뭔가 좀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여기에 인터랙션이 붙었습니다. 저희 네,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인터랙션 네. 디자이너가 테크 컴퍼니에서 뭘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UX 디자이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UX 디자이너나 인터랙션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인터랙션이라 하면은 그 되게 복잡한 사람과 어떤 기계와 어떤 기술과 어떤 정보와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요리사가 맨 처음에 요리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요리를 시작하겠죠. 원재료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아무리 비싼 트러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먹으면은 짜듯이 엔지니어들이 발굴해내는 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본 기술을 가져다가 요리하고 볶고 삶고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 게 가장 이 사람들이 소화하기 좋은지를 고민을 해서 최종적인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를 구글에서도 실시한 지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지난 3월부터 계속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 테크 기업에서는 더 이게 심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승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좀 힘드시진 않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시는지요? 워낙에 미국이라는 땅이 넓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팀이 너무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집에만 있고 집에서 있으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애기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일하면서도 애를 돌봐야 되고 혼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좀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매니저나 리더 단계에서 되게 직원들의 멘탈 관리를 좀 많이 해줬었어요. 또 리더들이라든가 휴가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디렉터 같은 분도 본인이 하루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명상을 하는 게 본인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는데 명상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일주일을 쉬겠다. 일주일은 쉬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3월달 제 2분기였는데 2분기의 목표치를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네. 처음에 잡았던 거 목표치를 다 수정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우리의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최대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주춤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하면 상상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요. 그 무인 로봇이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피자 가게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자를 정확한 양과 시간대에 맞춰서 딜리버리를 해준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테크 엑스퍼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랄까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받아주는 문화가 잡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크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다들 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몇 가지 패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일을 덜 하고 많은 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AI 테크놀로지를 가져다가 AI가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들은 AI한테 맡긴다. 두 번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편리하게 운송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까? 무인 자동차가 그렇고 뭐 드론이 그렇고 드라이버가 없는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나오는 어떤 패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만나지 않고서 만나는 것처럼 일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데 그제 가장 액세서블한 게 줌이니까 줌이 이렇게 확 떴잖아요. 메디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찰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은 은행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해서 은행 업무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견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디즈니 그리고 구글에 이렇게 세 가지 컴퍼니에 계셨고 현재는 구글에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의 어떤 큰 기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승원님께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achieve more. 그 productivity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오피스 프로덕트, 파워포인트, 뭐 워드, 엑셀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툴을 제공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 분야 거기 그 장소 자체가 World's Happiest Place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한 그 조그만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디즈니인 거죠. 네. 그 반면에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미션 자체가 되게 클리어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정보를 helpful 그리고 useful하게 만드는 게 이 구글의 목표인가요? 다양한 방법들로 구글 직원들도 자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원님께서도 워라밸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워라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머뭇거리신 이유는 네. 일단은 회사에서도 물론 이거는 약간 구글에서만 느끼는 거긴 한데 회사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Are you happy? 행복하냐예요. 우리가 행복한 상태여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니저랑 맨 처음 원어원을 1대1 면담을 하는데 1대1 면담을 하면서 가장 맨 처음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너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였었어요. 일을 잘 못하는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너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워라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 기업과 지금 현재 계시는 혹은 전에 일했던 외국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좀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뭐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재를 보는 네. 핵심 가치에 있어서 좀 어떤 거를 더 차별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 같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걸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맞춰서 이 안에 맞으면은 우리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건데 어느 기업의 인재상이 이거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인재상에 나를 맞춰서 해나갈 거야 라는 반면 미국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 좋은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하게 돼서 그걸 잘 하게 된 거를 이 기업이 필요로 하니까 happen to be I'm working for them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구글에 지금은 취업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등생이셨을 것 같은데, 수학과학, 특히 이과적인 그런 브레인이셨나요? 공부를 잘하셨죠? 아니요, 저 잘하진 못했어요. 네. 저도 학교, 특히나 대학교 다닐 때는 되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보면은 F도 정말 많고 거의 뭐, 네. 학점이 완전 거의 바닥이었죠. 네. 그러다가 뭐, 네,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 그 수학과학, 그러니까 이공계 쪽이셨죠, 학부 때.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조금 얘기를 더 스트레칭 해보자면, 2019년에 이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세계적인 서베이를 이과계통 수학과학 점수를 매긴 결과,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싱가포르나 홍콩과 함께 이제 수학과학 성적은 가장 우수했지만 그와 반대로 흥미도라든지 관심 혹은 자신감, 컨피던스 레벨 같은 경우가 거의 최하에 가까웠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승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되게 잘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걸 정말 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답이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수학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답처럼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수학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테크 리터러시가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갭이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어, 승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쪽에 발을 담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구글에서는 혹시 그런 갭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보면 뭐 CSR 차원에서라던가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구글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저 개발도상 국가들 데이터 값이 비싸고 데이터가 느리고 안 좋은 폰을 쓰고 그런 환경에 딱 맞춰서 어떻게 하면 구글의 프로덕트를 잘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앱들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글 고라든가 아니면 구글 맵 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을 그쪽 개발도상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도 많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지역에다가 인터넷 라우터를 와이파이 라우터를 이렇게 풍선에다가 달아서 하늘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전파 기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사가 돼서 지금 그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니즈와 다양한 그런 리스트렉션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정보 접근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